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더 이상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폭발이며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말투를 바꾸고 패션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남자가 안아주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남자의 본능을 자극해서 리미터가 해제되는 순간, 즉 자제력의 한계를 넘어서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여성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남자의 심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연애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눠주는 여성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설렘을 안겨줍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성으로부터 진지한 눈맞춤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자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여성이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봐주면 남자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을 바라보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호감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눈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4분간 바라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후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상대방에 대해 강한 친밀감과 애정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눈맞춤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선을 살짝 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시선을 내리면서 수줍은 표정을 짓는 것이 남자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는 비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돌리는 이유가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미소를 짓거나 볼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남자의 가슴 속에서는 이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수줍은 모습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강함과 약함이 교차하는 매력적인 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솔직하게 저 지금 좀 부끄러워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표현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남자는 여성이 자신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 자체로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 중 하나가 여성으로부터 호감의 사인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충분히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남자에게는 확실한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눈맞춤을 잘하는 여성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대화 중에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주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맞춤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과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하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미간이나 코 윗부분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신은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익숙해지면 진짜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또한 눈맞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눈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잡힐 정도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미소는 뒤샌 미소라고 불리는데 진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뜻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 미소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눈을 바라보는 행위는 남자에게 호감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수줍은 모습을 더하면 남자의 리미터는 순식간에 해제되어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약간 덜렁거리는 천연스러운 여성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여성보다 어딘가 한 군데 빈틈이 있는 여성에게 남자는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보호 본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한 여성 앞에서 남자는 오히려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덜렁거리거나 천연한 면이 있는 여성 앞에서는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돌봄 본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한 면이 있는 여성 옆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고 그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연하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으면서 가끔 귀여운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연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자주 길을 잃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여성을 보면 남자는 일할 때는 정말 멋있는데 길 찾는 것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내가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갭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완벽한 여성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완벽함 뒤에 숨겨진 약간의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계산된 빈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여성이 가끔 간을 잘못 맞출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여성이 특정 종목에서는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남자는 그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너무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면 남자는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빈틈이 보이는 여성 앞에서는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라도 남자가 접근할 수 없다고 느끼면
연애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빈틈을 보여주는 것은 남자에게 접근 가능한 존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매력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여성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다만 독립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남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가끔은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 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견을 구한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이 남자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신뢰가 남자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남자는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천연한 여성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벽하지 않아서 더 사랑스러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런 여성을 볼 때 귀엽다는 감정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나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것에서 오는 청결감과 건강미가 주는 매력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건강한 외모는 생존 능력과 유전자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본능적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첫인상에서 청결감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머리카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머리카락은 남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머리카락이나 귀 뒤로 넘기는 머리카락 같은 작은 동작에서도 남자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길어야 한다거나 특정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피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를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이것은 남자에게 이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조금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체형이나 옷차림에 대한 것입니다. 체형을 너무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남자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도하게 노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핏감의 옷을 통해 자신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헐렁한 옷으로 체형을 완전히 감추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친 노출은 오히려 건전하지 않은 시선을 끌 수 있으므로 자신이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적인 매력 이외에도 동작이나 몸짓에서 나오는 우아함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실 때의 동작이라든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여성스러운 매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동작을 영상으로 찍어보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자세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적인 매력 요소들을 종합하면 남자가 은은한 매력을 느끼고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입니다. 남자의 접근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여성은 남자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연애관에 따라 남자가 먼저 고백하고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자도 거절이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 다가가봤자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그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주변에 경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더 위축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현해주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면 남자는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남자도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대화 중에 다음에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적극적인 행동에 포함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남자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 그 감정은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도 남자는 그 가능성에 매달리며 감정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연애 심리학에서는 희망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남자는 이 희망의 신호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이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적극적인 여성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함께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계속 노력해야 하는 관계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다가오는 관계에서는 남자도 더 오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적극적인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만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이되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좋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도의 적극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미묘한 밀당이 남자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결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앞서 첫 번째 특징에서도 잠깐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겠습니다.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서 볼이 빨개지는 모습은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특히 평소에는 당당하고 씩씩한 여성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갭에 의해 남자의 감정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갭 매력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평소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느끼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뇌는 예상하지 못한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사람이 갑자기 수줍어하면 뇌는 이것을 예상 밖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관심과 감정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 매력이 일반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끄러운 척을 하면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끄러울 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표정을 관리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웃어넘기려고 하죠. 하지만 부끄러움은 숨기지 않고 밖으로 꺼내놓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고 그 솔직함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칭찬을 했을 때 고마워라고 무심하게 넘기는 것보다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까 좀 부끄럽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자는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는 눈을 마주치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면서 왜 자꾸 쳐다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남자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부끄러움의 표현들은 어떤 화장보다 어떤 패션보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감정적인 매력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부끄러워하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다고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끄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이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평소에 부끄러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든가 눈을 마주쳤을 때 잠깐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작은 행동부터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당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특징은 거리를 좁히는 것이 능숙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점점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섞어 쓰는 여성은 남자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가끔 그거 진짜 웃기다라든가 그래라든가 하는 식으로 반말을 살짝 섞으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언어적 거리 조절은 매우 섬세한 기술이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묻는 질문은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보다는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라는 질문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고 심리적 거리를 빠르게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화할 때 살짝 가까이 다가오거나 옆자리에 조용히 앉거나 함께 걸을 때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행동들은 남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접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든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서본다거나 카페에서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본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누구나 거절이 두렵고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그 두려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신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과 설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거리를 좁히는 데 능숙한 여성은 결국 관계의 진전 속도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좁혀지면 대화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교 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특징은 애교가 있으면서도 냉철한 면을 가진 갭이 있는 여성입니다. 평소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여성이 어떤 순간에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는 그 갭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한 갭 매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이미지만 가진 사람보다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성이 매력을 만든다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쉽게 파악되고 흥미를 잃게 되지만 복잡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면이 발견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있을 때는 활발하게 웃고 장난치는 여성이 일할 때는 매우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자는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는 평소에는 귀여운 말투를 쓰는 여성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갭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면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 앞에서 한 가지 이미지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거나 항상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매력을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면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매력의 비결입니다. 온과 오프의 전환이 매끄러운 여성은 남자에게 함께 있으면 지루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설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관계가 오래될수록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갭이 있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 남자는 다음에는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대감이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2번째 특징에서 천연한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그 천연한 여성이 실은 매우 꼼꼼하고 계획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갭 매력이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꼼꼼하고 완벽한 여성이 가끔 천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의 갭이든 남자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런 갭 매력을 극대화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격에서 어떤 면이 주로 드러나고 어떤 면이 감춰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춰진 면을 적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숨겨진 면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8번째 특징은 자신의 약한 면을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2번째 특징과도 연관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자신의 약한 면이나 고민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남자는 이 사람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의 보호 본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약한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곧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남자에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약한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끔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상 약한 모습만 보여주면 남자가 지칠 수 있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도로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애 심리학에서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이 노력을 기울인 대상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기댈 때 남자는 그 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로운 연애 전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관계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작은 부탁들도 남자에게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좀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라는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라는 감정과 함께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보호 본능이란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감정적 동력입니다. 이 본능이 발동되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여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가장 즉각적인 표현이 바로 안아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은 나는 당신의 편이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겠다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면을 보여주는 여성에게 남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안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9번째 특징은 좋은 향기가 나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특징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매력이 아닌 후각적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뇌의 변형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형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가 직접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특정 향기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역체계의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 자신과 다른 면역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채취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는 남자의 무의식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그 여성에게 끌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기라고 해서 반드시 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좋은 향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에서 나는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이라든가 잘 관리된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이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향기들이 남자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사로잡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향수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향기의 또 다른 강력한 효과는 기억과의 연결입니다. 특정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와 관련된 기억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르는데 향기가 기억을 매우 생생하게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만의 특유한 좋은 향기가 있다면 남자는 어디서든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매력의 요소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좋은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맞는 은은한 바디로션이나 헤어 제품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좋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향수를 사용한다면 손목이나 목 뒤처럼 체온이 높은 부위에 소량만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체온에 의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고 꼭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여성의 9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성, 약간 천연한 여성,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여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 거리를 좁히는 것이 능숙한 여성, 갭이 있는 여성, 약한 면을 보여주는 여성, 좋은 향기가 나는 여성입니다. 이 9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갭 매력이고 두 번째는 보호 본능의 자극입니다. 갭 매력이란 평소의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강하게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호 본능의 자극이란 남자에게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2가지 원리가 결합될 때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즉, 남자가 안아줘도 이 사람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갭 매력과 보호 본능 자극을 통해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과 거리 좁히기를 통해 이 사람이라면 나의 감정을 받아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2단계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남자는 자제력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꼭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9가지 특징 각각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바라보는 행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눈맞춤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의미는 전체의 약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맞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남자가 여성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뇌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옥시토신의 분비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눈맞춤이 길수록 더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너무 오래 바라보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길이의 눈맞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 눈을 마주친 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고 다시 눈을 마주치는 패턴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마주치는 상황도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은 기본이지만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의 눈맞춤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눈이 마주치는 것이라든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라든가 하는 상황에서의 눈맞춤은 남자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우연한 눈맞춤은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눈맞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소와의 조합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매력적인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말 없이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눈이 웃는 미소, 즉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하는 눈맞춤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천연한 여성의 매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처녀남이 매력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솔직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녀난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사람을 만나면 신선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처녀난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앞에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남자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고 있다, 나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처녀남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입 주변에 크림이 묻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려주면 깜짝 놀라면서 웃는 모습이라든가, 신발끈이 풀린 것을 모르고 걷다가 거의 넘어질 뻔한 모습이라든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장면들에서 남자는 귀엽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귀엽다는 감정은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녀남을 일부러 연기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처녀난 행동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스러운 면을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면 굳이 덜렁거리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꼼꼼한 성격 안에 숨어있는 작은 허점들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됩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처녀난 여성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자의 보호 본능은 자신의 파트너와 자손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이 본능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때 큰 만족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처녀난 여성은 이 본능을 자연스럽게 건드립니다.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이 남자에게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여성에게 남자는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여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력이란 것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얼굴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자신감은 매력의 가장 큰 증폭기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외모와 무관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신감이 매력의 핵심인 이유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위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함입니다. 끝이 갈라지거나 건조한 머리카락보다 윤기가 있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끝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함이 핵심입니다. 두꺼운 화장으로 피부를 덮기보다는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피부는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동작에서 나오는 매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아한 동작이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말합니다. 급하게 움직이거나 거친 동작보다는 부드럽고 차분한 동작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차분함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동작도 급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동작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동작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이 내면의 차분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시선을 끕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적당한 보폭으로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조급해 보이고 너무 느리게 걸으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속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적극적인 여성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남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주면 남자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도감이 깊은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락에서의 적극성입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가끔은 자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든가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라든가 하는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남자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만남 제안에서의 적극성입니다. 항상 남자가 데이트를 제안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가끔은 여기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라든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라든가 하는 식으로 만남을 제안해보세요. 남자는 여성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동에 포함됩니다.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즐거워라든가 넌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라든가 하는 직접적인 호감 표현은 남자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어색하게 느끼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연락을 해서 괜찮아라고 물어본다거나 남자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축하해 정말 멋있다라고 칭찬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세심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감정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며 이것은 그 사람이 솔직하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고 실제 만남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신체적 표현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볼이 붉어지는 것,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것, 입술을 살짝 깨무는 것,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행동들은 모두 남자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감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래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행동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적 표현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시선을 피한다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거나 하는 것이고, 언어적 표현은 부끄럽다, 왜 그렇게 봐, 심장이 두근거려라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효과적이지만 특히 언어적 표현은 남자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끄럽다고 말해주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강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당당한 여성이 보여주는 부끄러움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외성의 매력입니다. 항상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그것은 예상된 행동이므로 특별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갑자기 부끄러워하면 그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이므로 내가 이것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갭매력의 원리이며 부끄러움의 갭매력은 남자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로잡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리고 감정적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말 그대로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공간적 거리를 말합니다. 심리적 거리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를 말합니다. 감정적 거리는 서로의 감정을 얼마나 공유하고 이해하는가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거리를 모두 좁히는 것이 관계 발전의 핵심입니다. 물리적 거리 좁히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근접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공간은 친밀한 거리인 0에서 45cm, 개인적 거리인 45cm에서 120cm, 사회적 거리인 120cm에서 360cm, 공적 거리인 360cm 이상으로 나뉩니다. 연인이나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친밀한 거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회적 거리에서 시작하지만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개인적 거리로 그리고 친밀한 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성이 이 거리 이동을 자연스럽게 주도할 수 있으면 관계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다가 다음 만남에서는 옆자리에 앉아본다거나 걸으면서 대화할 때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심리적 거리 좁히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개방입니다. 자기 개방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 생각 등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방은 상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자기를 개방하면 상대방도 자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 남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는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적 거리는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남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해주면 감정적 거리가 급격히 좁혀집니다.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남자의 반응에 따라 감정적 거리가 좁혀지거나 벌어지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가 충분히 좁혀지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며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기반이 됩니다. 언어적 거리 좁히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존댓말에서 반말로의 전환을 언급했는데 이것 외에도 별명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우리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음에 여기 가보자라든가 우리 오늘 뭐 먹을까라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미 한 팀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갭 매력의 근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뇌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자극이 주어지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사랑에 빠질 때도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갯매력을 경험하면 사랑에 빠지는 것과 유사한 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갯매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우 진지하고 엄격한 분위기의 여성이 퇴근 후에 만나면 꽤 장난기가 많고 밝은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는 그 갭에 강하게 끌립니다. 또는 친구들 앞에서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여성이 둘만 있을 때는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갭은 이 모습은 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갭 중 하나는 강하면서도 약한 면이 있는 여성입니다. 평소에는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끔 남자에게만 약한 면을 보여주는 여성은 남자로 하여금 이 사람의 특별한 면을 나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과 동시에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보호 본능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남자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갭은 성숙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 여성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은 남자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그 여성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갭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모습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만 타인에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면을 적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만 하면 갭 매력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면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평소에 진지한 성격이라면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한 면을 보여주는 여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탐구하겠습니다.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은 심리학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자는 자신의 강함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약한 면을 보여주면 남자는 이것을 자신의 강함을 발휘할 기회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때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만족감이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감사함이 애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투자 효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감정의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남자가 여성을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감정을 쏟으면 그 여성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은 남자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자의 감정을 깊어지게 만드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면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약한 면만 보여주면 남자가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심각한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꺼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개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고민부터 공유하고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또한 약한 면을 보여주되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민을 나눈 후에는 고마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라든가 내 덕분에 힘이 났어라든가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남자는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좋은 향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각과 감정의 관계는 뇌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후각 정보는 다른 감각과 달리 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변형계로 전달됩니다. 변형계에는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감정과 기억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향기를 맡으면 과거의 기억이 매우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성의 좋은 향기에 끌리는 것은 이런 뇌의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는 순간 뇌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고 그 향기와 그 여성을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한번 형성되면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향기를 맡으면 자동으로 그 여성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향기를 활용한 연애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매번 다른 향기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억에 특정 향기가 각인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향기를 꾸준히 사용하면 그 향기가 곧 당신을 상징하는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디에서든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향기 선택에 있어서 너무 강하거나 자극적인 향기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향기가 좋습니다. 비누 향이나 깨끗한 면 향기, 은은한 꽃향기, 가벼운 시트러스 향기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향기입니다. 물론 향기에 대한 선호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잘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향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샴푸와 컨디셔너의 향기는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향기 중 하나입니다. 방금 머리를 감은 것 같은 깨끗한 머리카락 향기는 청결감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바디로션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로션 향기는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섬유 유연제의 향기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기 중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청결감과 함께 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향기들은 향수처럼 의도적이지 않으면서도 남자의 무의식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향수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무 많이 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수는 자신이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손목이나 목 뒤 같은 맥박이 뛰는 부위에 소량을 뿌리면 체온에 의해 자연스럽게 향이 퍼집니다. 셋째로 향수를 뿌린 후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르면 향수의 분자 구조가 깨져서 원래 의도된 향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더 넓은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안아주고 싶어지는 감정은 단순한 신체적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과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안아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보호의 의지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포옹할 때 대량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을 안아줄 때 남자 자신도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안아주는 사람과 안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상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여러 번의 포옹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옹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신체적 접촉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여성과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9가지 특징을 실제 연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억지로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맞춤이 비교적 쉬운 사람이라면 먼저 눈맞춤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좋은 인상을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정성입니다. 모든 행동과 표현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은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좋은 관계는 양쪽 모두가 행복한 관계이며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각 특징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맞춤의 경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3초에서 5초 정도 바라본 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바라보는 패턴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칠 때 부드러운 미소를 함께 지어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연한 매력의 경우 자신의 불완전한 면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천연한 매력의 핵심입니다. 은은한 매력의 경우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관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경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표현의 경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끄러울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거리 좁히기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동시에 좁혀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화의 깊이를 점차 깊게 하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갭 매력의 경우 자신의 다양한 면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보세요.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면을 적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됩니다.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은 향기의 경우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기를 정하고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특징과 기술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기술을 사용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게 된 후에 이런 특징들을 활용하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남자가 같은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매력의 유형이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매력에 더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는 천연한 매력에 더 끌리고 어떤 남자는 당당한 매력에 더 끌립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떤 행동이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기술이나 전략은 그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술이나 전략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행동에서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매력입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내면에서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자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서서히 거리를 좁히고 서서히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애에서 거절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과는 맞지 않았을 뿐이며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연애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남자가 안아주고 싶어지는 감정의 단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감의 형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자가 여성에게 기본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외모적인 매력이나 성격적인 매력 또는 분위기적인 매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냥 이 사람이 좋다 정도의 막연한 호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심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갭 매력이나 보호 본능의 자극 등을 통해 남자의 감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결정입니다. 아무리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나 호감 표현이 남자에게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줄 때 비로소 남자는 실제로 안아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이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갭 매력과 보호 본능 자극이 효과적이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호감 표현과 적극적인 태도가 핵심이 됩니다. 연애에서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막연하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그림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행동도 명확해지고 결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자가 안아주고 싶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아주는 것 사이에는 상대방의 동의와 편안함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의 의사가 존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자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고 꼭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여성의 특징은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 약간의 천연한 면을 보여주는 것,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것,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히는 것, 갭 매력을 보여주는 것, 약한 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좋은 향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는 갭 매력과 보호 본능의 자극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호감 표현과 거리 좁히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행동에서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진심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만나는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부끄러운 감정을 한 번만 숨기지 않고 표현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특징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눈맞춤이 가진 힘에 대해 역사적 맥락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눈맞춤은 오랫동안 사랑과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도 눈빛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눈맞춤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밝힌 눈맞춤의 효과는 이런 전통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맞춤의 효과는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맞춤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은 보편적입니다. 눈맞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하고 서로의 눈을 4분간 바라보게 하는 실험인데 이 실험의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실험에 참가한 후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눈맞춤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적 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실제 연애 상황에서 4분간 눈을 마주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짧은 시간에 진지한 눈맞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맞춤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적절한 리액션을 함께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같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눈을 바라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거나 웃을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웃으면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조용한 순간에 말없이 눈을 마주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화가 잠시 끊어진 순간에 말없이 미소 지으며 눈을 바라보면 그 순간은 매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처녀난 매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처녀난 여성이 매력적인 것은 그 여성이 사회적 가면을 덜 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족 앞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가면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역할도 합니다. 처녀난 사람은 이런 가면이 덜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즉,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과는 진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녀난 매력의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또한 처녀난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처녀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가 서로 앞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처녀난 여성은 이런 편안한 관계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은한 매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분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표정이 어둡거나 자세가 구부정하면 매력이 반감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외모가 평범하더라도 밝은 표정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이 단일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복합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면은 피부 건강과 전체적인 외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에 윤기가 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어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것이 건강한 피부톤으로 이어집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전체적인 건강과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자연스럽게 은은한 매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쁜 일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안도감입니다. 자신이 혼자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안도감을 줍니다. 세 번째 층위는 자신감 상승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남자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층위는 감사함입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자는 이 여성에 대해 매우 강한 호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는 대신 좋은 기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거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성장의 경험이 됩니다. 작은 적극성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상대방에게 먼저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작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쌓이면 더 큰 용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연애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의 발전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적 매력에 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는 성격적 매력에 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은 주로 이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즉, 단순한 외적 매력이나 성격적 매력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 매력이나 특정 행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깊고 강한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은 감정적 유대가 바탕이 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욕구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을 품에 안고 보호하고 싶다라는 깊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다고 느끼는 여성은 그 남자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쁘다거나 매력적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끌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남자의 마음속에 매우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는 모든 깊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 없이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안아주는 것 같은 신체적 접촉도 불가능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과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타인의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연애에서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달라지면 상대방은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이 일관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도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기반 위에서 앞서 이야기한 9가지 특징이 발휘될 때 남자의 마음은 진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신뢰 없는 상태에서의 매력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호감을 줄 수 있지만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매력적인 행동은 깊고 지속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연애에서의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에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것은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 필요한 일이며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연애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밀당의 기술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밀당은 적절한 거리감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항상 다가가기만 하면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고 항상 물러서기만 하면 상대방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가갔다가 살짝 물러서고 다시 다가가는 리듬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의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의 보상을 받을 때 사람은 더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게 됩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가끔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밀당이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 연애에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소통은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에는 익숙하지만 듣기에는 서투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좀 피곤해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넘기는 것보다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 옆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 표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의 기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되어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숨겨진 감정은 쌓이면 폭발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는 이미 관계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정이라도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솔직한 표현이 무례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으면서도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사실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연락을 안 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는 걱정이 되고 불안해져 나는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그래 가끔 먼저 연락해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예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지며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관리와 자기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성장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성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모습은 성별을 불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연애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건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의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적이면 상대방이 지치게 되고 양쪽 모두가 지나치게 독립적이면 관계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의지할 줄 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힘들 때는 상대방에게 기대는 모습이 이 균형에 좋은 예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남자가 안아주고 싶어지는 여성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력은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매력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자신의 단점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9가지 특징은 그런 진정한 매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어하는 여성은 결국 진짜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입니다.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대방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진 여성입니다. 그 용기가 남자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다라는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마주치는 용기,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 용기, 먼저 다가가는 용기, 약한 면을 보여주는 용기, 이 모든 용기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당신도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용기를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연애도 당신의 인생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의 아름다운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남자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꼭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여성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사랑을 하세요.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각 특징에 대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눈맞춤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직장 동료인 남자와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대화 도중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성이 음식을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남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 여성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재미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물으면 남자는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차 이 여성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카페에서의 데이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성이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가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둘 다 크게 웃고 있을 때 웃음이 잠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여성이 살짝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리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 한순간이 남자에게는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웃음과 눈맞춤 그리고 부끄러움이 조합된 이 순간은 남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며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천연한 매력과 관련된 시나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성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이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걷다가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남자가 빠르게 손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 나 진짜 이런 데서 항상 이래라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순간 남자는 이 사람 정말 위험하다, 내가 옆에서 잘 봐줘야겠다라는 보호 본능을 느끼면서 동시에 귀엽다라는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은한 매력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남자와 여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여성이 들어오는 모습을 남자가 먼저 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머리카락과 건강한 피부 그리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성의 모습에 남자는 순간 넋을 잃게 됩니다. 여성이 다가와서 안녕 기다렸어라고 밝게 인사하면 남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감탄과 함께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은한 매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남자가 최근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연락 빈도도 줄어들고 데이트도 오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성이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즘 많이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이번 주말에 잠깐이라도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요. 이 메시지 하나로 남자는 지친 마음이 한순간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감정이 밀려오면서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표현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오늘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합니다. 여성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곧이어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 해, 부끄럽잖아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순간 남자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밝은 이 여성이 자신의 칭찬 한마디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는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품에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 좁히기와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남자와 여성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운 계절입니다. 여성이 조금 추운지 어깨를 움츠리면서 오늘 좀 춥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거의 팔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걷습니다. 남자는 이 여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감정적 거리도 좁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갭 매력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회사에서 항상 진지하고 업무적인 모습만 보여주던 여성 직원이 회사 워크숍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매우 신나서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 동료는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며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의 진지한 모습과 대비되는 아이 같은 모습의 갭이 남자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갭을 경험한 남자는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는 욕구와 함께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 어느 날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별일 아닌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목소리 좀 듣고 싶었어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남자는 이 사람이 힘들 때 나를 찾아주는구나라는 사실에 감동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 대비되는 이 약한 모습이 남자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향기와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남자와 여성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이 살짝 머리를 넘기는 동작을 할 때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남자에게 전달됩니다. 남자는 그 향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의 힘입니다.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향기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종합해서 실제 데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트의 시작 단계에서는 밝은 인사와 함께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통해 상대방에게 만나서 반갑다는 감정을 전달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중간중간에 자연스러운 부끄러움이나 천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물리적 거리를 살짝 좁히면서 심리적 거리도 함께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끝날 무렵에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남자는 데이트 후에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애는 어렵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받는 경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연애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은 서로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당신도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방도 한 걸음 다가올 것이고 그 두 걸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도 오늘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